안녕하세요. 모두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아마 인생 2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편안한 노후를 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 어떻게 자산을 관리해야 하지? 라는 걱정이 늘어나죠. 이때 많은 분이 떠올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전업 투자입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가상자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에 직접 뛰어들어 투자 수익으로 노후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죠. 하지만 과연 이 길이 누구에게나 맞고 또 어느 정도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현업에서 쌓은 경험과 은퇴, 전 마련해둔 종잣돈을 바탕으로 전업 투자가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전업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과 실제로 이를 시도한 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보겠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꽤 진지하고 현실적인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전업 투자, 왜 관심을 갖게 될까?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는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30년에서 40년 가까이 더 살 수 있다는 의미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이 긴 시간을 모두 안정적으로 커버하기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나 창업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시간이 많아진 은퇴자들에게 내가 직접 주도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매력적인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할 때는 바빠서 제대로 공부할 틈이 없었지만 이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해 보겠다는 거죠. 또 주변의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는 성공담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에 떠도는 한 달 만에 몇백 퍼센트 수익 달성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전업 투자, 알아야 할 기본 전제. 하지만 전업 투자자는 이름 그대로 투자만이 주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주가 변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하고 또는 어느 종목에 어떤 전략으로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지 수시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죠. 투자 자금이 적지 않다면 그만큼 투자 위험 리스크도 커집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월급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오지만 전업 투자가는 수익이 나지 않는 달에도 생활비와 각종 고정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어떤 달에는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도 있지요. 결국 은퇴 후 전업 투자는 그 자체로 불규칙한 월급을 받는 직업이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투자로 꾸준히 이익을 내려면 상당한 시장 분석과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니 나도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라는 단순 접근으로는 결코 쉽게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중이 몰리는 유행주나 테마주에 무작정 베팅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현실 속 3가지 사례. 사례 1. 꾸준한 공부와 적절한 분산 투자의 힘. 우리나라 중견기업에서 30년간 근무했던 60대 초반 박모 씨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내내 주식은 도박이라는 주변의 인식 때문에 투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못했지만 은퇴가 가까워지자 미래가 걱정된 박 씨는 한 3년 전부터 틈틈이 주식시장 공부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기초 지식도 부족했지만 매주 독서 모임에 나가서 투자 관련 책을 읽고 실제 주식 계좌로 소액부터 매매하면서 감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그리고 일부 ETF에도 자금을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체크하고 각 시장 지표를 꼼꼼히 살핀 뒤 어떤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야 하는가를 계획합니다. 종목 분석, 손절 라인 설정, 목표 수익률 관리 등 투자 원칙을 세분화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네요. 물론 한두 달 손실을 볼 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채권과 몇몇 ETF에서 받쳐주다 보니 전체 계좌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 씨 사례의 교훈은 충분한 공부와 적절한 분산 투자, 그리고 큰 돈을 한 번에 벌겠다는 욕심 대신 꾸준함을 지향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례 2 집중 투자 성공 후 시련을 겪다. 반면 50대 후반에 대기업을 그만둔 이 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씨는 은퇴 직전에 우연히 들은 정보로 특정 테마주에 큰 돈을 베팅해서 약 6개월 만에 원금 대비 2배 가까운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게 굉장한 재능이자 나한테 투자 운이 있구나라고 해석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때의 성공이 너무 짜릿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려 했다는 겁니다. 한 번의 대성공이 재현될 거라고 믿은 이 씨는 또다시 신성장 테마를 찾아 집중 투자를 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정부 정책이나 국제 정세의 영향을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했고 그 전 테마주 성공으로 벌어둔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손해를 본 상황이 됐습니다. 이 씨는 현재 전업 투자를 잠시 접고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알아보면서 다시 자금을 모으고 있다 하네요. 한마디로 투자는 냉정해야 하는데 예전에 맛본 대박의 기억이 방해가 되었다고 반성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투자를 한 방으로 보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두 번의 성공 사례에 지나치게 도취되면 리스크 관리가 느슨해지고 결국 한 번의 실패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사례 3 소액으로 취미 삼아 시작했다가 전업 투자자가 된 경우. 마지막으로 60대 중반 최 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최 씨는 워낙 경제나 투자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현역 시절부터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장일이 바빠서 취미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죠. 정년퇴직 후 시간이 생기자 이 취미를 좀 더 진지하게 발전시켜 보고 싶어 데이트레이딩을 본격적으로 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월급 없이 오로지 투자로 생활비를 벌 수 있을까? 라고 회의적이었는데 시간이 많아지니 차트 분석과 시장 흐름 파악에 적극적으로 매달릴 수 있었고 자신이 좋아하던 분야의 기업 정보를 깊이 있게 조사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시작했지만 최 씨는 전업 투자를 절대 무리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즉, 생활비 전부를 투자 수익으로 충당하려고 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기존의 퇴직금, 그리고 다른 소액 임대 수익 등으로 생활비를 커버하되 투자로 얻은 이익은 재투자하거나 별도의 비상금으로 모아두는 방식을 택했죠. 이렇게 12년이 지나니 계좌 규모가 꽤 커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움직인 만큼 결과가 나오는 재미에 점점 빠져들어 전업 투자자에 준하는 시간을 시장 분석과 매매에 쏟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 씨의 경우 경제적 심리적 안정장치를 어느 정도 확보해둔 상태로 투자에 임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 생활 자체가 흔들리진 않는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이어지는 매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4. 은퇴 후 전업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꼭 체크해보세요. 생활비와 안전자금 분리하기. 전업 투자를 시작하면 일단 최소 몇 년간은 고정 수익이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활비는 되도록 투자 자금과 분리해두고 정기적으로 쓸 수 있는 현금흐름 연금, 임대료, 이자, 소득 등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와 멘탈 관리.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생기고 여기에 대응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죠. 또 손실을 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멘탈도 필요합니다. 계속 계좌만 들여다보고 마음고생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피로해져 일상생활의 행복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와 목표 재점검. 성공한 전업 투자자들은 대체로 단일 종목이나 섹터에 몰빵하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의 자금을 나누어 투자해서 리스크를 관리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스스로의 투자 목표와 전략을 재점검하며 시장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투자를 주업으로 삼을 준비는 되어 있는가? 전업 투자라는 말은 분명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상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모든 투자 결정을 책임져야 하고
성공이든 실패든 그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하죠. 그러니 이 점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공 경험에 대한 맹신 경계. 운이 좋아 초기에 큰 수익을 얻었다 해도 그게 오랫동안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한 번의 운 좋은 매매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과거의 성공 경험에 의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마무리. 은퇴 후 전업 투자는 확실히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시간과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내가 일한 만큼 수익이 오를 수도 있고 취미나 관심사를 곁들여 즐거움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나 리스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전업 투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한 방을 기대하는 도전이라면 잘못하면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꾸준한 공부와 분산 투자,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전업 투자를 선택해서 정말 노후의 삶이 행복해질까를 여러 번 곱씹어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전업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재미를 찾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시장 변동에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만 가득 느끼기도 하니까요. 결국 투자도 나 자신을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전업 투자를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충분한 고민과 준비, 그리고 냉정함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 후 전업 투자를 통한 노후 설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생기셨다면 작은 자금부터 분산 투자와 공부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언제나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니 안전장치와 냉정함은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겠죠. 그럼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행복하고 안정적이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